첫 번째, 리튬 가격 반등 나와서 빠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금요일, 장 끝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찍으러 왔고요. 어제는 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당히 지수가 2% 넘게 빠지면서 특히 반도체주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세게 나왔고요. 제가 목요일 촬영 때도 말씀드렸고 수요일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조금 지수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현금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던 부분을 잠시 멈추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시고 현금 확보, 대략 최소 30에서 최대 많으면 50까지도 확보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차분히 대비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의 상승을 다 반납하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을 준비했는데 정말 많이 이 자료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잠 안 자고 밤새 자료 만들어서 이 포스코 퓨처엠 내용을 파악하시면 양극재에 대한 2차전지 배터리의 가장 핵심 소재죠.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에 대한 A부터 Z까지는 최신 사항까지 다 파악하시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꼭 원문을 다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꼭 원문을 다 읽어보세요. 자, 기사부터 보면 전기차 둔화 직격탄 2차전지 소재 재고와 원가 줄이기 안간힘. 네, 포스코 퓨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시아 퓨처 30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핵심 광물 찾아라 포스코 퓨처엠 지속 가능 공급망 확보전. 수소나 리튬 가격 바닥은 찍었는데 반등은 아직. K 양극재 한숨. 겨울잠 못 깬 양극재 리튬값 상승이 희망. 리튬 가격 연중 최고치. 양극재 기업 실적 반등 주목. 슬림하고 신속한 지주사. 강력한 컨트롤 타워 번식. 이건 포스코에 대한 얘기고요. 2차전지주 미끄럼 언제까지. 경쟁 심화 우려 하반기 안정화. 포스코 퓨처엠 원료 공급망 관리의 진심. 배터리 도시 포항 2030년에 양극재 100만 톤 나온다. 전기차 정체 무색. K 양극재 올해 수주 47조. 저가형 LFP로 불황 타개, 소재 기업들도 속속 참전. 자, 보릿고개 넘는 K 양극재 2분기 이후 판가 상승 기대. K 양극재 LFP 주력 제품 될까? 기업 간 온도차. 중국 배터리 헤게모니 끝낼 망간. 네, 망간 리치 많이 들어보셨죠? K 배터리도 열공 중. K 배터리 파이낸스 부서 이거 굉장히 자료가 좋더라고요. K 배터리 파이낸스 양극재 5개사 한눈에 비교보니 LNF 적신호. 포스코 퓨처엠 IRA 보호주의 기조 속에 공급망 입지 강화. 메리츠증권 포스코 퓨처엠 수익성 재고 절실 적정 주가 유지. 원가관리 혈안 포스코 퓨처엠 현금 4조에 포스코홀딩스 뒷배. 2차전지주 2분기 증익 가능성 주목 하나증권. 자,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구미 광양 포항 공장이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리튬 가격 반등 나와서 빠지지 않고 있다. 그게 판가에 반영되는 거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양극재 리튬 가격 빠진 부분이 재고 충당으로 다 소진이 되고, 최근에 리튬 가격 올라온 반등 가격이 양극재 실적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죠. 포스코 홀딩스의 수산화 리튬, 국내에서 최초로 수산화 리튬 양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왔고, 올해부터 당장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의 수산화 리튬을 받아서 양극재를 만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부터 완전한 밸류체인 내재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출하량은 올해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4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25년도에는 출하량이 8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포스코 퓨처엠의 고객사 LG엔솔과 GM의 합작 얼티엄 셀즈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고요. 그거는 GM의 작년 판매량 7만 대에서 올해 목표 30만 대, 대략 최대 30만 대, 보수적으로 잡아서 20만 대면
3배 이상 GM의 판매 목표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GM과 합작 얼티엄 셀즈 그리고 삼성 SDI 쪽 NCA 물량 증가가 가장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출하량을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에 전혀 부각이 안 된 천연 흑연, 인조 흑연,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모멘텀이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도 밸류에이션을 할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먼저 작년 3월 달에 양산한 단결정 양극재. 지금은 LG화학, 에코프로비엔 모두 단결정 양극재 양산하는데 전체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대비 단결정 양극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도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런데 단결정 양극재가 생산 원가를 6에서 10%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결정 양극재가 더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 올해 작년 4분기 기준 매출 비중이 41%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단결정 양극재 매출 비중은 55%에서 65%까지 최대 확대되면서 단결정 양극재 때문에 올해 전체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률은 5%대 4%에서 5% 사이, 내년에는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률이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원재료 내재화까지 포함하면 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마지막으로 양극재 업체 중에 LG화학 다음으로 가장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에이션의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차전지 플러스 수익이 난 거는 이거 4월 19일 장중입니다. 제가 종가랑은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장중에 엔캠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수익은 양극재 단에서는 코스머신 소재만 수익 중이고요. 동박의 SKC,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플러스 수익권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84.5위안 바닥 찍고 계속 올라와서 110위안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대략 16%에서 19% 정도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언제 반영되냐? 빠르면 양극재 업체들 2분기에서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산화 리튬 가격입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 런던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0.14% 빠졌지만 대략 14,00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13,960 3일 전 데이터로 보면 14,000불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많이 빠졌을 때는 11,000불까지 빠졌습니다. 11,000불 이하까지 빠졌는데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또 가장 많이 필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인 니켈 가격입니다. 니켈의 재고가 급격하게 줄면서 니켈 가격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달 수출 데이터입니다. 3월달 수출 데이터 보시면 양극재 수출액 전체는 5.7억 달러로 전월 대비 9.2% 빠졌고요. 3월달 수출량은 19,000톤으로 전월 대비 2.9% 빠졌습니다. 여전히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죠.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29.2달러로 전월 대비 6.4% 빠졌는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4월 10일까지 잠정 데이터에 보면 드디어 29.3달러로 4월부터는 가격 하락세를 끝내고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출하량까지 회복되면 최대한 빠르게 2분기, 3분기에는 정상화를 거의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2분기부터 수익성까지 조금 좋아지면 수익성과 물량이 모두 정상화되는 구간은 3분기부터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3월달 수출량 NCM 그리고 NCA를 보면 NCM은 전월 대비 수출량이 7.8% 전체적으로 상승했고요. NCA는 전월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합산 누적 수출액은 1억 4천만 달러로 약 2조 4천억의 수출이 나왔고요. 1분기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가장 바닥 저점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이 2분기까지 계속 하락하면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오히려 전기차 완성차 업체는 수익성이 회복되는 구조가 나올 거고 GM 대략 3개에서 5종, 스텔란티스 대략 6개에서 8종의 신차가
24년, 25년 상반기까지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매력적인 신차가 나오면 수요는 어느 정도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봤던 전기차 미국에서 보조금을 적용받았던 모델이 19개까지 줄었다가 지금은 다시 중국산 밸류체인을 배제하면서 27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월별 양극재 수출 가격 보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를 지금 멈춘 상태고요. 이 가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량으로는 19,000톤, 수출 중량으로는, 수출 가격으로는 킬로그램당 29.2달러. 요게 바닥 가격이지 않나. 왜냐면 4월달 데이터에서는 잠정치긴 하지만 29.3달러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요. 네, 평균 수출 가격 29,228불이고요. 수출 중량은 대략 19,000톤입니다. 그런데 11월달, 12월달 저점 찍고 수출 중량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네, 양극재 수출 관련돼서 3월달에 수출액도 거의 12월달만큼 줄었고 수출량은 다시 12월에 14,000 바닥 찍고 19,000까지 회복된 상황이고요. 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 29.2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이제 포스코가 있는 포항의 데이터를 보시면 포항의 데이터는 3월 달에 역대 최저치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수출량도 3,163톤으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수출액도 전월 대비 34%가 빠졌고 수출량도 32%가 빠졌습니다. 가격은 34.6달러 킬로그램당. 그래서 가격은 마이너스 2.5% 빠지는 수준으로 일단은 가격의 하락세가 멈춰가고 있다. 이게 포항의 데이터가 포스코 퓨처엠의 데이터고요. 대구는 LNF, 청주는 LG화학 플러스 에코프로비엠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포항에만 공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항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구미하고 광양 공장에 상당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하고 광양의 데이터를 봐야지 맞는데 여기는 구미하고 광양의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만 보고 뭐야 포항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부진하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광양하고 구미 데이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수출 가격 계속 빠지다가 지금 멈춘 상태고요. 수출량은 작년 1분기부터 계속 빠지다가 11월을 기점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하나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24년 3분기부터 드라마틱한 출하량의 반등세가 나온다는 거고요.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다고요? 40%. 37에서 40%인데 출하량 기준으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데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의 생산량과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량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S&E 리서치 제일 그래도 보수적으로 하는 데에 따르면 양극재 전체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15% 2035년까지 15% 성장할 전망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55조의 규모에서 올해는 10% 성장한 60조 6천억 2035년에 총 148조 지금 60조니까 148조면 2.5배 정도 앞으로 2035년까지 성장할 거로 보는데 148조의 수치는 NCM과 LFP 모두 합산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톤수는 작년에 200만 톤에서 올해는 260만 톤으로 대략 13% 출하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올해는 13% 증가 예상하지만 내년에 출하량 기준으로 약 80만 톤이 늘어나는 거니까 최소 35% 이상의 출하량이 내년에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2035년 기준으로는 총 938만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하량 자체가 소폭 성장률이 꺾였지만 23년도에서 24년 넘어갈 때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둔화되지만 24년에서 25년 성장률 다시 회복이 되고 25년에서 26년, 26년에서 27년은 대략 25%대 성장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체인, 원재료 밸류체인 내재화와 리튬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 영업이익률이 4%에서 5%까지는 올해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23년도에 거의 1% 미만 정도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리튬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그게 거의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회복 예상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역대 최대치인 7% 정도 이익률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매출을 5조 8천억으로 대략 잡으면 양극재 매출이 4조 1100억 정도로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음극재 쪽은 4천억 정도로 7%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리고 내화물 5,700억으로 10%, 라임 화성 쪽이 8천억 정도로 1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에는 매출 성장이 대략 46%에서 최대 50%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예상되는 매출은 대략 8조 5,600억을 예상하는데, 양극재가 6조 6,100억으로 양극재 매출 성장률만 61%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음극재가 대략 5,450억으로 3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내화물도 역성장하진 않고 3%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라임 화성도 마찬가지로 3%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성장도 양극재가 60% 넘는 성장률로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양극재가 7.9%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0.7%로 역성장이 나왔다가 올해 4%대까지 회복이 되고, 25년 기준으로는 양극재 영업이익률 6.7%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극재는 역시 박살나서 작년에 1.7%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가 올해는 2.5%, 내년에는 3.8%로 영업이익률이 음극재 쪽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화물 생석회는 오히려 작년에 좋았습니다. 3.7%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개선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5%까지 내화물 생석회 쪽에서 영업이익률 회복이 되고요. 로제정비공사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작년에 역대 최대치 7.8%를 기록했고 올해는 5.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은 대략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M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7만 대에서 올해 30만 대 출하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양극재 공급 물량은 출하량은 여기는 30% 돼 있지만 대략 30에서 40% 증가한 8만 톤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6% 이상의 양극재 영업이익률은 3분기 이상부터 달성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1, 2분기에 부진한 거를 3, 4분기에 최대한 벌크업을 해줄 거라 보고 있고요. 고전한 미드니켈, LFP의 대항마, 고전한 미드니켈, 그리고 단결정 양극재에 계속 주목을 해보자. 단결정 양극재는 이미 매출 비중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다만 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주류 시장으로 계속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4분기 때 이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을 705억을 쌓았는데, 리튬 가격이 일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실적에 한 대략 200억 정도가 이익으로 환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GM하고 얼티엄셀즈가 4만 5천 톤인데요. 분기당 이미 12,000톤 내외의 바인딩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실적으로 잡힐 전망이고요. GM 물량이 올해 4만 5천 톤 양극재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티엄셀 1공장, GM 합작 1공장 생산 목표치가 40기가 같으면 양극재 소요량 6만 톤 기준으로 전체 가동 물량의 75%만 예상되는 건데, 이 중에 20% 약 10,000톤 정도는 소액경 단결정 제품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GM의 또 주력 모델 중에 하나인 이 캐딜락 리릭이 배터리 용량이 105kWh입니다. 그러면 요게 24년도에 만약에 이 캐딜락 리릭이 잘 팔려서 30만 대를 생산한다면 45,000톤의 초과 물량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30만 대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실적이 업사이드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LG엔솔의 유럽 물량을 제품 변경하고 타 고객사양 라인 전환 물량까지 보존 효과를 기대하면 출하량이 좀 더 늘 수는 있다. 네, 요 밑에 LG엔솔 유럽 물량 제품 변경이나 타 고객사 라인 전환 요거는 일단 가정이니까 요거 빼면 대략 30% 정도 출하량 증가가 예상하고 있다.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양극재 원탑이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GM 얼티엄셀즈, 25년, 내년은 얼티엄셀즈 1공장만 5만 5천 톤의 공급 목표가 있고요. 캐나다 얼티엄셀즈 3공장이 25년 3월 상반기에
3만 톤의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2단계까지 증설하면 13,000톤. 그래서 캐나다 얼티엄 셀즈 공장만 43,000톤, 북미 얼티엄 셀즈 1공장이 55,000톤이니까 이거 합산만 98,000톤, 대략 10만 톤이 25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룹 차원의 원재료 수급 내재가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 공급업체가 원재료 관련돼서 장기 계약하면 할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만약에 이 장기 할인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리튬과 니켈 합쳐서 200억의 재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1분기에 양극재 출하량은 아주 보수적으로 5.6%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출하량 감소의 원인은 LG 엔솔 폴란드 공장 가동률 부진입니다. N65 요 물량이 폴란드 공장 수요 부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행히도 북미향 얼티엄 셀즈 M86이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 나올 거라고 보고요. 1분기 평균 판가는 전 분기 대비해서 18% 정도 빠지는 수준인데, 이게 2분기를 넘어 3분기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보는 이유는 1월 달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톤당 11,700불에서 3월 달에 14,000불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략 17%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이 3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분기 말에 재고 742억 쌓은 거에 아까 리튬 가격 오르면서 충당금이 일부 200억 정도 환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N86 관련돼서 단결정 제품 재가공비 때문에 이익은 다소 조금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극재 3사 관련돼서 작년 23년에 원재료 가격에 12조를 지출했는데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움이 6조 3천억 가까이 가장 많이 지출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IT 소재 비용도 포함된 거니까 LG화학이 요 빨간 건데 3조 6천억, 포스코 퓨처엠이 3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2배 가까이 원재료 구매 비용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얘기는 포스코 퓨처엠의 원재료 내재화 플러스 원재료에 대한 그 통제, 원재료 원가 관리 측면이 훨씬 포스코 퓨처엠이 더 월등히 우수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비중은 66% 수준에서 25년 내년에 75%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에 더뎠던 마진이 24년 하반기에 대거 회복될 거로 보입니다. 마진을 깎아먹었던 유럽의 아까 LG 엔솔 폴란드 공장 N65 가동률 하락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M86 미국 북미 공장 재가공비가 이익을 깎아먹었지만 하반기에는 이 가공 마진이 유럽보다 북미향 M86이 훨씬 높기 때문에 M86 비중이 작년에 45%였다면 올해는 70%까지 확대가 됩니다. 북미향 M86 고마진의 M86 비중이 70%까지 확대가 되고요. 포항 공장에 이 단결정 전용 라인을 본격적으로 올해 24년에 가동하기 때문에 재가공비가 감소하고요. 그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거다. 25년 내년에는 LG 엔솔 향도 유럽향 N65 물량을 줄이고 M86 라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M86이 고마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M86 비중이 70%에서 25년도에는 80%까지 확대되면 당연히 25년도에 마진 7%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는 단결정의 고마진 M86 물량이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는 거고요. 그룹산의 포스코 그룹산의 원료 조달 물량으로 원가를 방어하고 있고 수익성은 계속 회복되는 구조로 나올 것이다. 음극재도 역시 GM 얼티엄 셀즈 물량이랑 일본 고객사 물량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역마진이었는데 올해는 수익성이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양극재 가격 자체가 리튬 가격에 이 두 분기 후행해서 나오니까 올해 1분기에 리튬 가격에 드라마틱한 반등 나온 게 당연히 3분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 3월 달에 반등 나온 거 3분기, 2월 진짜 빠르면 2분기 말부터 3분기에 양극재 가격 안정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현실화되면 고객사가 재고 재축적 수요 플러스 아까 GM, 현대기아차, 스텔란티스, BMW, 폭스바겐 신규 물량 나오는 거 전기차 신차 구매 수요 때문에 하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실적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물량, Q가 늘어나는 건 하나증권 레포트 참고했고요. 분기별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고요. 작년에 53,942톤이었다면 올해는 40% 늘어난
총 75,395톤을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85% 출하량 증가한 139,701톤을 예상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올해 40% 늘어나고 내년에 출하량이 85% 늘어나고요. 음극재는 전년 대비 29% 늘어난 38,000톤을 예상하고요. 양극재 출하량 아까 40만 톤 말씀드렸고, 음극재 올해 29만 톤, 내년에도 대략 30에서 40% 정도 출하량 증가를 예상하고요.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전구체 공장 45,000톤, 캐나다 전구체 공장 3만 톤, 음극재 구형화 공장 증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을 통해서 원재료 소싱 수직 계열화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기사 나왔죠. 드디어 최초로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리튬 상업 생산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양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25년도에는 타 양극재 기업 대비 압도적으로 원재료 수직 계열화에서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N86 북미향 물량 관련돼서 수율이 좀 다소 잘 안 나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전체 이 2차 전지 밸류체인 총괄로 가신 김준영 대표님이 요거 관련돼서 수율 잡고 있다. 그래서 수율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요. 2분기에는 출하량과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해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아까 얼티엄 셀즈랑 삼성 SDI 수주 기반으로 YOY 85%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챔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40만 톤 2030년 기준 물량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산 캐파는 올해 22만 톤, 내년에 40만 톤, 26년에 43만 5천 톤, 27년에 63만 5천 톤, 29년에 85만 톤, 2030년에 100만 톤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양극재 생산 캐파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보고 있고요. 음극재 생산도 올해 12만 톤에서 40만 톤까지 3배 이상 음극재 생산 캐파도 증가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양극재 중에 탑2, LG화학 다음으로 가장 우량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말 그대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뺀 거거든요. 그 이익률이 5.4%까지 떨어졌지만 24년도에는 6에서 7%대, 25년도에 8에서 9%대까지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원가 구조 보시면 매출 원가 비중이 84%까지 올라갔었고요. 22년도에, 23년도에 78.9%까지 떨어졌고요. 24년도에는 75% 언더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그룹사 내 아르헨티나, 호주 자체 자원 통해 저가 원료 조달하는 거는 계속 확산 중에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의 재무 지표입니다. 순이익률이 23년도에 완전 박살이 났죠. 총자산 회전율이나 매출 채권 회전율 모두 다 작년에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은 24년보다는 25년, 26년에 이런 재무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월등히 이 재무지표를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좋다. 네. 그래서 재무구조 측면으로 봐도 가장 안정적이다. 이 원가구조도 가장 건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구체 내재화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 전구체를 조달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직접 전구체를 조달하기 때문에 훨씬 원가 구조가 더 좋은 상황인 거고요. 전구체는 양극재 원료고 양극재의 70%를 차지하고요. 전구체에 니켈, 망간, 코발트를 섞어서 공침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요. 최근에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가고 있죠. 기술적으로 왜? 내부 기공이 적고 열 안정성도 10도나 높아서 충방전을 반복하면 다결정은 크랙이 많이 발생해서 크랙으로 거기에 전액이 누수돼서 화재 위험이 있는데 크랙도 안 생기고 배터리 수명도 훨씬 기니까 단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소입경 양극재로 가잖아요. 그래서 소입경 전구체, 소입경 양극재 가는데 소입경이라고 하는 거는 5마이크로 이하고 소입경 자체가 입자 간의 접촉 면적이 늘어나서 에너지 저장 능력이 훨씬 좋다. 그리고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간리치 저가 배터리 LFP의 대항마로 나오는 건데 니켈 코발트를 제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켈 코발트가 엄청나게 비싸고요. 코발트가 가장 비싸고요. 그런데 니켈 코발트를 제외하고 리튬하고 망간 함량을 높인 배터리인데요. 코발트를 낮췄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요. 니켈을 제외했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단결정 양극재 잘하고 있고 다만 수율에 일부 문제가 있고요. 전구체 내재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소유격 양극재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망간리치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드디어 오늘 4월 19일 수산화이트륨 국내 최초로 상업 생산 성공했습니다. 그 물량은 100% 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일단은 갈 거로 보이고요. 전구체 내재와 중국의 CNGR이랑 합작해서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2026년에 전구체 공장 연 11만 톤 포스코 퓨처엠과 중국 CNGR 합작이 26년에 전구체 11만 톤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7년에 21만 톤 예상하고 있으니까 캐파 차이는 대략 70% 이상 에코프로 머티가 높습니다. 광양, 포항 공장에서 NCA, 그 다음에 음극재를 세종 공장, 음극재는 이제 천연 흑연은 세종, 포항의 인조 흑연 공장, 그죠? 포항은 인조 흑연 공장을 연 10,000톤 정도로 추가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포스코하고 호주의 필바라 미네랄, 여기 합작사죠. 이게 수산의 리튬 28톤을 양극재 고객사에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24년도에 이 공장까지 끝나면 연 1년에 총 43,000톤이 됩니다. 그러면 이 43,000톤은 전기차 100만 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여모 이 총 5만 톤 2단계인데요. 1단계 25,000톤은 올해 준공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요거 관련돼서 지금 3세대 양극재로 가는 과정 중에 있죠. 지금은 단결정 소유격이랑 다결정 혼합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3세대 완전 단결정만 쓰는 거는 26년에 상용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결정이 비싼 측면도 있고요. 양산하면 수율이 안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니켈 말고 미드니켈, 고전한 미드니켈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발트하고 니켈의 비중을 줄이고 망간하고 리튬의 비중을 높여서 3원계 미드니켈이 25년도에 양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대 R&D는 줄이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는 계속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구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올해 24년과 25년에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순차입금이 25년도에 최대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재무적인 리스크 요인이지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훨씬 재무구조가 탑2 좋다. 그래야 올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LG화학이 올해 기준으로 PER 17배 정도 수준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198배, 200배에 가깝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만큼 이익이 덜 깨져서 올해는 136배까지 떨어지고요. LNF 23년도, 24년도 모두 적자니까 PER 계산할 수 없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거의 200배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131배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포스코 퓨처엠보다 절대 싼 게 아니죠. 보세요. 24년도 이익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2,000억대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350억입니다. 그러면 이익 차이가 7분의 1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7배가 안 되죠. 코스모 신소재 7배가 되려면 볼까요? 포스코 신소재 시총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시총 차이를 보면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지금 19조 6천억이죠. 그죠?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시총 보면 대략 5조죠. 시총 차이가 4배밖에 안 나요. 근데 영업이익 차이는 몇 배 나죠? 7배 차이 나죠. 자, 시총 대 영업이익으로 비교해 보시면 엄청 시풀해요. 이 회사가 비싼 건지 주가가 과도한 건지. 이익은 7분의 1 차이는데 주가는 4배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너무 싸거나 코스모 신소재가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코스모 신소재 주가 많이 빠졌죠. 비싸다기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보면 25년도 PER 기준으로는 51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 51배는 여전히 에코프로비엠보다도 싸고요. 코스모 신소재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LNF는 27배인데 23년도, 24년도 계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물론 LG화학이 뭐 압도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지만 LG화학 다음으로 매력이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다. 그리고 실적 증가율 보면요. 요게 더 중요한 실적 결국 펀더멘탈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으로 23년도에 가장 실적 매출 증가율 높았고요. 올해 역성장 없이 13% 성장합니다. 그 성장률로 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높은데 코스모 신소재는
6천억에서 9,700억 가는 그림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4조 7천억에서 5조 4천억 가는 그림입니다. 매출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압도적이라고 보고요. 25년도 매출 증가율은 코스모 신소재가 159% 1등인데 9,700억에서 2조 5천억 가는 구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5조 3천억에서 8조 5천억 가는 그림이요. 5조 3천억에서 8조 5천억 가는 그림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밸류에이션 할증을 줘야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 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증이 전혀 안 들어간 상태고요. 3년도, 4년도, 25년도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24년도에 473% 360억대 영업이익에서 2천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작년에 1,500억대에서 2,300억대니까 50% 늘어나는데 영업이익 개선폭은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압도적으로 제일 높고요. 25년도 영업이익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172%, 포스코 퓨처엠이 164%, 그 다음에 LNF 이제 흑전하고요. 코스모 신소재 232%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350억에서 1,100억 늘어나는 구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000억에서 5,500 늘어나는 구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400억에서 6,500억 늘어나는 구조니까 매출 증가율, 영업 증가율 모두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은 조금 사는 추세고 기관은 줄기차게 계속 팔고요. 연기금도 팔고 투신도 팔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이 빨간 게 더 많이 보이죠. 외국인은 지금 27만원 밑에 이 가격대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고 좀 사는 것 같고요. 의미 있는 가격대 25만 1,000원, 25만 1,500원, 이 세 번이나 지지가 나온 구간 여기도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윗가격은 33만 8,000원, 40만 5,800원, 47만 8,000원, 55만 3,000원이고요. 네, 월봉 가격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는 22만 6천원대입니다. 22만 6천원. 그 위에 저항 가격대는 35만 2천원대고요. 예. 그 위에 새로운 저항 가격은 44만 8,300원입니다. 네, 월봉이고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렸고요.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결국 리튬 가격 빠진 거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리튬 가격 반등 나온 거는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드라마틱한 실적 정상화 과정이 나올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압도적으로 원가 구조에서 좋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 드디어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수산화 리튬 상업 생산에 성공했고 이게 하반기 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압도적인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GM 얼티엄셀즈가 전년 대비해서 못해도 출하량이 연평균 30%에서 최대 40% 늘어나는 구조, 내년에는 85% 늘어나는 구조인데 분기별로 출하량이 역성장 없이 계속 증가하는 양극재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할 거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그래도 주가가 견조한 삼성 SDI의 밸류체인 중에 하나다. 삼성 SDI에 들어가는 NCA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결정 양극재. 지금 유럽향 N65 단결정 양극재가 출하량 LG엔솔 폴란드 공장 출하 부진으로 이익을 깎아먹는 부분을 북미에 들어가는 M86 고마진의 M86 물량이 올해는 70%, 내년에는 80%까지 확대되면서 마진도 좋아지고 M86 물량 북미 출하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단결정 물량이 최대 80%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내년 기준으로는 7%대까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진 음극재, 이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실리콘 음극재까지 음극재 가치 전체 2030년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생산량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40%까지 늘린 거에 대한 계획이 변경된 게 없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하는 회사니까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줘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작년도에도 매출과 이익에서 감소폭도 가장 선방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도 가장 컸고요. 압도적이었고요. 올해 24년, 25년 모두 매출과 이익 성장률에서 탑2급입니다. 탑2인데 그만큼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싸고 코스모 신소재나 LNF는 계속 2년 역속 내년까지도
24년도 올해까지도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비엠인데,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보다는 밸류에이션에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양극재 업종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포스코 퓨처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